오늘은 진여민이 강론 2권 제 3장 병화의 종합 추리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주론을 하면서 이게 뭐 여타의 학문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여타의 학문들도 우리가 수용하면서 간주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제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칠판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식간의 관계와 청간과 지지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와 지지의 관계도 우리가 더불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와 지지의 관계는 하반부에 가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하반부에 가면 나옵니다. 사주를 보면서 전부 다 육신 표출을 하죠, 그죠? 육신 표출합니다. 사주를 가지고 육신을 표출을 하고 도출된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통변을 합니다. 뭐 육신이라는 것은 비식재관이 되겠죠. 비견급적 식신상관, 편재정제, 뭐 편관정관, 편인인수, 비식재관을 가지고 육신 통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육신으로 통변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갑 입장에서 갑이 개수를 만난 것과 갑이 개수라고 하는 인수를 만난 것과 을이 임이라고 하는 인수를 만난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갑 일간이 인수가 되는 개를 만난 것과 을 일간이 임수라고 하는 인수를 만난 것은 그 스토리가 분명히 다릅니다. 갑이 신이라고 하는 정관을 만난 것과 을이 경이라고 하는 정관을 만난 것은 분명히 의미가 다르지요? 다릅니다.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이거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면서 육신을 표출을 해서 육신 중심으로 사주 통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요, 고쳐야 됩니다. 십간의 관계를 무시한 채 육신만 갖고 사주를 논하겠다는 것은 십간은 갑이 갑을 만났을 때와 갑이 을을 만났을 줄줄줄 했을 때 이것이 개수가 개를 만나면서 개를 만나고부터 해가지고 개수가 개수를 만나기 이르기까지 이 조합이 100가지의 조합이 나옵니다. 그런데 육신이라는 것은 비견급적 식신상관이잖아요. 그죠? 비견급적 식신상관입니다. 이 10가지가 이게 10가지가 조합된 겁니다. 이 조합은 딱 정해져 있어요. 비견이 비견 만났을 때, 비견이 급전 만났을 때, 비견이 식신 만났을 때.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뭐, 무일주 같으면 이것이, 임수가 뭐, 정화를 만난 관계가 되겠죠. 편제가 인수를 만났다는 건 심플하지만, 십간을 관계를 봤을 적에는 다 달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 60만 가지고 논하면 그게 통변의 한계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죄송합니다만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천간과 지지라고 하는 십간의 관계 있잖아요. 십간과 지지에 대해서 우선 공부가 돼야 돼요. 우선. 이게 먼저 공부돼야 됩니다. 자, 무토일주가 자월에 났어요. 무토일주가 자월에 나서 이것이 정제기라는 것과 갑일주가 미월에 나서 정제기이다 하는 것이, 물론 격을 잡는 바 신간에 투관되는 건 요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투관되지 않고 월지 있는 봉기 그대로 그 자체로 해서 정하는 방식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만, 경일주가 묘월에 났다 했을 때도 역시 이것이 묘중에 을이 있으니까 정제가 되겠죠. 그죠? 똑같은 정제기를 하더라도 경이 을을 본 것과 무가 개를 본 것과 갑이 기를 본 것이 어떻게 같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지나치게 논하면서 격을 논하신 분들 있잖아요. 똑같이 격을 논하면서도 무가 좌월에 났을 때와 갑이 미월에 났을 때와 경이 묘월에 났을 때 정제의 내용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간의 관계와 식간과 지지의 관계를 모르고 육신만 가지고 격을 논한다 그러면 굉장히 오판이다.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부가 안 돼서 그래요. 역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할 바에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모를 바에는 아직 논하지 않는 것이 맞고요. 제대로 아는 사람 같으면 삼각기를 하더라도 병화가 미월에 난 것과 간목이 뭐 5월에 난 것과 임수가 묘월에 난 것이 분명히 다르다 이거죠. 이 간주론이 여러분들 지금 간주론을 저와 함께 간주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간주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간주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재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좀 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권의 간주론을 모르고 육신을 논하는 자들은 공부 다시 해야 됩니다. 절대 용납이 안 돼요. 저는 역학인들하고 토론을 하면 저는 많이 말합니다. 공부 다시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지나치게 육신을 가지고 논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자, 육신이 사주명리학 통변에 있어서 육신이 전부다라고 생각했다가는 큰 오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서 오판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주론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갑이 갑을 만난 것과 을이 을을 만난 것과 정이 정을 만난 것과 무가 무를 만난 것은 그림이 분명히 다르다 하는 것을 재강조드리면서 병화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화와 천간의 관계인데 우선 병이 갑을 만났습니다. 여기부터 나오겠죠, 그죠? 병이 갑을 만났는데 그 우리 교재 보시면 우리 128쪽이 됩니다. 3번 보시면 병이 갑을 만나면 목화 통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목화가 통명이다.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병자. 이게 병자와 그 밑에 병인, 그 다음에 병호. 요거 세 개를 체크해 두시고 129쪽에 보시면 병신, 병술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병자라고 하는 선 태양이 구름에 가리니 자수 관승이 구름이요. 비가 되니까 남편 덕이 없다. 이걸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병인을 보시면 병인을 보시면 숯불이다, 새벽이다 그려놨습니다. 병이 인을 만나니 동이 터오른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병호를 보십니다. 병호는 기름불이다. 그 밑에 올시가 되면 얼마 안 있으면 해가 넘어간다. 공부 안 하는 사람이다. 공부 안 하는 사람이다. 병이 어려거든요. 그 병월주 같은 경우는 학업 일중하기보다는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129쪽 보시면 병신을 봅니다. 병신을 보면 저녁 노을이 다가와도 재관이 등록이고 장생이라 기특하다. 간목의 생조가 절실하다. 그렇게 해서 병신은 서서히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태양의 비유가 됩니다. 그 다음 병술, 이는 저녁 노을에 비유를 합니다. 저녁 노을에 비유하면서 용광로다, 끓고 있다, 불창고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병이 을을 만났을 때의 관계입니다. 정인이지만 밑에 또 동그라미 3번 보시죠. 천목이라서 매운 연기가 나니 눈에 눈물이 난다. 자, 이거는 병일간이 을이라고 하는 이게 순목을 만났어요. 을 자체가 순목이 되겠죠. 순목. 젖어 있는 나무다. 그래서 순목이 있으니 병이 불을 지펴주는데 이것이 물기가 있다 보니 불이 제대로 타지 않고 열기가 연기가 자꾸자꾸 올라온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일간이 을일주를 만난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기다림의 미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한다 그러면 공부가 잘 되겠어요? 잘 안 되겠죠. 공부는 롱롱으로 가야 돼요. 롱롱. 만년 수험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죠? 예.
병일간이 을을 만나면 맞는 수험생이다. 그 다음에 을목이 자람을 기다리면, 자라려고 한다면 병화의 꽃이 활짝 피어나 개화 문명의 날이 오게 된다. 자, 을이 점차 성장하려면 병화가 와야지 꽃이 활짝 핀다 이거죠. 을이 잘 자라려 한다면 병이 와야지 비로소 을이 꽃을 피우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130쪽을 넘겨보겠습니다. 130쪽 보시면, 자, 이 밑에 명주가 하나 있는데, 병일주가 월간에 을이 있고, 그 다음에 연간에 경이 있습니다. 병이죠, 그죠? 이게 병화가 일주입니다. 년이 병년, 을월, 병일입니다. 동그라미 3번부터 볼까요? 자, 병 입장에서는 재성이 뭐가 돼요? 경금이 뭐가 될까? 여자가 되겠죠. 병 입장에서는 경금이 여자가 되는데, 을은 뭐가 돼요? 을은 인수가 되니까 어머니가 되겠죠. 그죠? 병화 입장에서는 경이 애인이고 을은 어머니가 됩니다. 애인이 또 들어왔는데 내 어머니하고 애인하고 짝짝꿍이 됐어. 내 여자친구가 들어왔는데 내 어머니하고 내 여자친구가 너무너무 잘 지내. 그러니까 내가 조금 왕따 아닌 왕따. 나쁘게 말하면 왕따. 좋게 말하면 고부간에 잘 지낸다는 겁니다. 고부간에 잘 지내는 관계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30쪽에 보시는 병화일주가 을월에 나고 경년에 난 것은, 이것은 엄마가, 내 어머니가 아들의 애인을 감싸고 돈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그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엄마가 아들의 애인을 감싸고 돈다. 이런 통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을경합은 뭐냐? 을이 경을 만나서 을경합으로 가버렸는데 을경합금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말은 행재수가 됩니다. 동그라미 5번 보십니다. 을목 어머니가 병자식이 자꾸 돈만 생각하니 경을 챙기니 을경합으로 묶어두고서 나중에 준다고 합니다. 자, 이래 보시면 되겠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병이라고 하는 병자식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꾸 아들이 돈 한다. 돈. 병이 자꾸 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들아 정신 차려라. 이 어머니가 돈을 딱 합을 해버려요. 어머니가 돈을 쥐고 앉아서 아들아 나중에 줄게. 엄마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줄게. 131쪽 보시면 병이 병을 만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병이 병을 만났다. 이거는 태양에 두 개가 떠 있는 거죠. 하늘에 태양이 둘이 있는 겁니다. 태양이 둘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뭐냐면, 이런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1등은 못 해요. 왜? 병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요, 태양은 두 개 있으면 안 돼요. 하나만 있어야 돼요. 병이 병을 만났기 때문에, 내 경쟁자가 생겼기 때문에 자꾸 의심을 하게 돼요. 의심을 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의심이 많다. 됐죠? 그 다음에 병일주가 병년을 만난다면, 이런 사람들은 친구나 형제를 만나고 동업할 일이 생긴다. 이렇게. 때로는 병이 병년을 만나버리면 손실 수도 있어요. 손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을 맞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병이 병을 만났을 경우에는, 다른 거는 갑이 갑을 만났을 때와 을이 을을 만났을 적에는 도둑이 된다든지 그런 말 안 하는데, 병이 병을 만났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한다. 병일주가 병 이렇게 찍어죠. 병일주입니다. 병일주가 신년 병월을 만났어요. 그런데 일주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년에 있는 정제가 월에 있는 비경과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죠.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 이 월에게 뺏겨버립니다. 왜냐하면 월하고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일주가 병을 합을 해야 되는데 월에서 먼저 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년이 재승이잖아요. 년 재승이 돈으로 보든 철로 보든 병일주는 내 여자 빼앗긴다. 내 돈 빼앗긴다. 이렇게. 그래서 마누라 읽고 돈도 읽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교재 133쪽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비급입니다. 병이 정을 만났을 때. 이거는 급제가 되겠지, 그죠? 낮에 달이 뜬격이다. 낮에 달이 뜬격입니다. 병이 태양이란다면 정은 달이다. 벽지우 대낮에 달이 뜬격이다. 정이라는 것은 칠살 합과하죠. 정이라는 것은 병의 칠살은 임이잖아요. 병의 칠살은 임인데 이 임을 이 급제가 합을 합니다. 그래서 칠살을 합과한다 하는 그림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그 밑에 병정, 정년, 정월, 병일, 정신이다. 정정병정. 자, 이게 비근급제가 많잖아요. 그죠? 비근급제가 많아요. 이거는 사람의 장막에 가려지기 쉽다라고 하면서 병이 정정정에 의해서 이 병이 그 기세를 떨치지 못해.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피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비경급지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이 사람이 개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존재감이 없다. 그 다음에 이렇게 비경급지가 많이 있으면 모두 친구나 형제 때문에 근심 걱정이 많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친구나 형제 때문에 근심 걱정이 많다. 그 다음 134쪽 보시겠습니다. 병이 물을 봤을 때. 병이 물을 봤을 적에는 화성토로 키운다. 병이 물을 화성토로 키웁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4번을 보시겠어요? 자, 내가 생하는 것이 많은 사주는, 다시 말하면 식상이 많은 사주는 이 말이에요. 식상. 병이 물을 만난 게 이것이 식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하는 것이 많다. 다시 말하면 식상이 많다. 지금 동그라미 4번을 합니다. 양가로 1번에. 식상이 이렇게 병일주가 토 식상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 고단해서 골병됩니다. 골병됩니다. 병일주가 토다한 사람들은 골병된다. 힘들어서 골병된다. 그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그 밑에 무무병무 있죠. 무년, 무월, 병일주, 무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무가 과다하여 목이 없으니 수입은 없는데 자꾸 남 도와주다 보니 남 도와준다는 것은 식상으로 남을 도와주다 보니 저만 골병 들고 많다. 이렇게 그려 보십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그래서 망한 줄 모르고 망하고 병든 줄 모르게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물을 만났을 때 특성입니다. 이것들이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니고 병이 물을 만났을 때 특성이 이렇게 된다. 골병된다. 망하는 줄 모르고 망하고 병든 줄 모르고 병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135조 병이 기를 만났을 때 병이 기를 만났을 때는 상관이 되는데 상관이라는 것은 관을 상하게 하잖아요. 그죠? 관을 상하게 합니다. 또 실제 볼까요? 이게 상관인데 병 입장에서 관성은 정관은 뭘까요? 정관은 개수가 되겠죠. 임은 7살이 되겠고 이건 정관이 되겠죠.
그래서 기상관을 만나면 기가 관성을 건드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명예가 상하고 그 다음에 지아비가 상하고 직장이 상한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거 고로 명예가 상하고 지아비가 상하고 직장이 상하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그 밑에 하나 더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상관이 많으면 남편 직장 명예가 없거나 있어도 상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두세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샘플 병일주가 월간에 기가 있고 연간에 갑이 있습니다. 했을 때 병 입장에서는 기가 상관이잖아요. 기가 상관이니까 이 상관은 지출이잖아요. 이 상관은 지출인데 갑기 합을 해서 또 토가 돼서 또 식상이 나와요. 그러면 상관 지출에다가 식상 지출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병 입장에서는 지출이 과다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출이 과다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통변에 다 써먹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36쪽 보십니다. 정관은 법이고 상관은 위법이다. 정관은 법이고 상관은 위법이다. 왜냐하면 상관성이 정관을 극해 가기 때문입니다. 정관 7사 관이라는 것은 법이거든요. 그래서 상관이라는 것은 이 법을 극하기 때문에 법에 저항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관대원에 들어가면 저항의식이 발달합니다.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병의 경신이 천간에 투관되어 있으면 10중 8구는 부자다. 10중 8구는 부자다.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슬권이 있다. 지슬권이 있다. 그래서 병화일주 사람에게는 돈 좀 빌려줘라 가면 됩니다. 아니 또 돈 빌려주기 싫다 그러면 있잖아요. 밥 좀 줘 그러면 병화일주는 밥 줍니다. 그래서 병화일주가 경을 만났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일주가 이렇게 이 그림이 된다고 해서 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병화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그림이라도 재성이 인성을 받는 것인데 재성이 인을 받는데 경이 갑을 본 것과 갑이 물을 본 것은 다르다 이거죠. 해석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 중심으로 공부하면 큰 코 다친다는 겁니다. 반드시 식간의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이걸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보실까요? 변경을 봤다. 병이 경을 만났으면 사준에 변경이 같이 있어요. 딱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음성 하나는 100만 불짜리다. 음성이 웅장하다. 쉽게 말하면 뭘까요? 테너. 여성분은 소프라노. 이런 사람. 웅장한 소리. 목소리가 아주 웅장한 사람. 자, 이 사주에 그리면 일간이 시간과 합을 했어요. 시간과 합을 했는데 독특한 것은 그 밑에 자묘가 형이 되어 있어요. 천간이 합이 되고 지지가 형이 됐어요. 천간에 합이 되고 지지가 형이 되어 있는 것을 요거를 곤낭도화라 합니다. 곤낭도화. 우리가 그 사주를 하고 있으면 누가 애기 넣는다고 날 잡아달라는 경우가 있어요. 날 잡아달라고. 근데 요즘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날 잡아달라고 하면서 누가 철학관에서 딱 병자일에 신묘시 해가지고 또 잡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연월은 다릅니다만은 연월은 다른데 이렇게 하면 이 시간에 정제가 있어서 재물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재물을 쥐고 있고 그다음에 일지에 관성이 있어서 일지에 관성도 쥐고 있고 재물도 쥐고 있고 그러니까 부기를 다 쥐고 있어서 이거 나를 그래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를 바로 제가 정정해 뒀습니다. 병월주 무슨 미년에 경호월에 병호일입니다. 신은 동그라미 되어 있고요. 이런 사람은 천간에 재성이 있잖아요. 천간에 재성이 있어요. 천간에 재성이 있는데 이 재가 지금 뿌리가 없어요. 지금요. 이름이 뿌리가 없어.
근이 없단 말입니다. 근이 없기 때문에 경이라 하는 죄는 이 사람은 하늘에 떠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구제다. 자, 병이 신을 만나면 병이 신을 만나면 이걸 합니다. 병이 신을 만나면 재성을 합을 한다, 그죠? 재성을 합을 한다. 그래서 병남자가 신이라는 여자를 합을 하고 있으니 연애 결혼이고 돈도 절로 따라온다. 병일주가 신과 합을 하고 있으면 정말 좋지요. 병이라는 남자가 신이라는 여자와 합을 하고 있으니 연애 결혼하고 돈도 절로 들어온다.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다. 병신 합수를 하니까 자식 2세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 병과 신이 합을 하면서 수가 되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자식이 끈을 이어주고 있으니 이 연인은 이별을 한다 하더라도 수라가는 자식 때문에 그 인연은 이어지고 있다. 그럼 되겠지, 그죠? 병이 입을 만나면 141쪽 역시 밑에 나와 있습니다. 병이 입을 만나면 밑에 동그라미 1번 자연의 비유를 하자면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는 것이 된다. 여자가 병활주에 임이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해로 못한다 하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때로는 142쪽 보십니다. 병이 임을 만나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때로는 병이 임을 만나면 저 동그라미 하시고 그 맨 밑에 142쪽 맨 밑에 보면 동그라미 6번이 있어요. 그죠? 자, 본인 상정격이라 해가지고 대기한다. 큰 그릇이 된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병이 임을 봤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병이 임을 봤을 경우에 본인 상정격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병이 임을 봤을 경우에는 큰 그릇이 되기도 한다는 거. 이것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44쪽 보시겠어요? 병이 개를 만났습니다. 병이 개를 만났는데, 자, 개수는 정관이 됩니다. 병화 입장에서 개수는 정관이 돼요. 밑에 봅니다. 정관은 올바른 직장이고 올바른 남편이다. 병이, 그 다음에 여자가 정관이면 한번 남편은 영원한 남편으로 죽어도 역시 그 남편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맨 처음에 갑이 병을 봤을 때와 병이 갑을 봤을 때 관계. 여러분 그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시면 병이 갑을 봤을 때를 이걸 그 저기 비조부혈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비조부혈 이거 엉터리입니다. 비조질혈이 맞습니다. 비조질혈이 맞아요. 어떤 사람은 근데 이 인터넷 다음 사진을 보면 비조부혈해서 새가 둥지에 트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답부터 이야기하면 비조부혈이란 말은 이거 어법상 틀린 말입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비조질혈이 어법상 맞는 겁니다. 비조부혈이란 말은 없어요, 이게. 자, 이게 한자로 좀 써볼게요. 이게. 비조. 부혈. 비조부혈인데, 요거는 새가, 요거는 관형어입니다. 날아가는 새죠, 그죠? 날아가는 새가, 요거는 뭐냐면, 책상다리입니다. 책상다리. 책상다리 구멍혈입니다. 날아가는 새가 어쨌단 말입니까? 수로가 없잖아요. 수로가 없어요. 이는 어법상 틀린 말입니다. 그 비조부혈이라고 인터넷 검색하면 돌아다니는데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이런 말은 없어요. 비조질혈이 맞아요. 이게 비조질이라고 해서 이것이 한자로 쓰면 질자가 이렇게 씁니다. 이게 질이라는 것은 run
달리다, 질주하는 뜻입니다. 이거는 날아가던 새가 구멍으로, 새집으로 질주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병이 갑을 봤을 때 비조 질혈이 맞아요. 비조 부혈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 옛날에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포요명이라는 사람이 대만 사람일 겁니다. 포요명이라는 사람이 그 십간론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게 그때 당시 십간론이라는 책이 투파이론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1990년 후반에 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예원에서 번역을 해서 출간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비조 질혈을 비조 질이라는 거죠. 요 질자 여기에서 요 토시 하나가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날아가다 보니까 질이 아니고 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비조 부혈로 해가지고 이게 오타가 나버렸어요. 오타가 나다 보니까 전부 다 비조 부혈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책을 본 사람들은 전부 다 비조 부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있잖아요. 비조 부혈이라 그래가지고 책이 많이 나와 있고 서점에 가도 비조 부혈, 강의 들어도 비조 부혈, 어디서 강의를 들어도 비조 부혈, 무슨 뭐 병학 관계를 물어보면 전부 다 비조 부혈 다 그리고 앉았어요. 그 예영원에서 오타가 나는 바람에 그 위에 난 책 전부 다 비조 부혈되어 있어요. 이거는 김운동갑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병과 갑의 관계에 대한 유기상기를 보시면 분명히 비조 질혈료가 나와 있어요. 문헌에 분명히 비조 질혈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조 부혈이라는 것은 그런 말이 없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모 대학에 어디나 말은 안 하겠지만 그때 뭐 프로포즈를 하는 행사에서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누가 이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교수가 병이 갑을 보는 관계를 비조 부혈 그러더라고요. 의의가 없더라고요. 의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그거는 오타난 겁니다. 비조 부혈이 아니고 비조 질혈입니다.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그 교수가 저한테 망신을 당했어요. 이게 지금 작금이 우리나라 역학계 현실상입니다. 병이 자를 만났을 때의 관계입니다. 병이 자를 만났을 때, 병이 축을 만났을 때, 병이 인을 만났을 때, 병이 랄랄라 해서 병이 해를 만났을 때까지 나와 있겠죠. 이 관계에 대한 근간은 12운성입니다. 근간은 12운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병이 자를 만나서 병자일주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병축일주는 없습니다만은 병이 축대운을 만났을 때가 되겠죠. 그죠? 자, 병이 인대운을 만났을 때 병인대운을 됐거나 병이 병묘일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묘대운을 만났을 때 얘기가 되겠죠. 병이 병진일주는 있을 수 있겠고 병이 진대운을 만났을 때 병진일주 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역학 공부할 적 있잖아요. 생과 극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에 갇혀버렸어요. 생과 극. 오행의 상생상극이잖아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국토, 토국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이 10가지, 상생 5가지, 상극 5가지. 10가지 상생, 상극에 여러분들이 사고가 갇혀버렸어요. 여기 갇히다 보니 육신표출은 잘해. 육신표출 여러분 다 잘해요. 그런데 12운성은 이 생과 극을 가지고는 12운성은 이해를 못합니다. 12운성은 천간과 지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상생과 생극을 가지고는 생극으로는 12운성이 이해가 안 돼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극을 가지고 12운성 이해를 하려니까 이해가 돼야 안 되지. 안 되니까 12운성이 엉터리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나마 양간을 조금 이해했다 그러면 또 뭐라는 음간은 자연이 이쁠까 맞지 않겠다 엉터리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런 말이 해놓돼서는 안 됩니다. 옛날 고인들이 국리를 하고 국리를 해서 누적된 지식들이 쌓여내려온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12운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잘 쓰시기 바랍니다. 12운성을 잘 쓰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그분들이 어떻게 쓰시는지 가서 진짜 찾아가서 한번 부탁 좀 해보고 한번 배워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알고 쓰셔야 됩니다. 정 12운성 싫다? 싫으시면 안 쓰셔도 돼요. 대신에 여러분들 통계 실력은 뚝 떨어질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먼저 병이 자를 만났을 때 봅니다. 병이 자를 만났는데 이 첫 번째, 이거는 병이 자를 만났기 때문에 병이 자전을 만났을 때 해당되겠죠, 그죠? 병이 자년을 만났을 때 해당될 것이고 또 아주 간단히 봤을 적에는 병자일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병자일주하면 답이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봅니다. 병자일주.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밤에만 왔다가는 손님 같은 남편이다. 146쪽 보십니다. 병이 축을 만났어요. 병이 축을 만나면 자, 이거는 병축일주는 없어요. 병축일주는 없는데 병이 축을 만났다는 건 축대원을 만났다 보면 됩니다. 축 중에 신금이 들어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병이 축을 만났으니 병일주는 축대원에 이르러서 재물이 고당지에 들어갔으니 재물이 고당지가 들어갔으니 돈이 많구나. 돈 많이 모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병일주가 축대원을 만났으니 이때는 아무리 지 아무리 돈 없다 해도 지 쓸 돈은 있다. 지 쓸 돈은 있다. 그래서 대분지 소분지는 모르지만 의아둥둥 부는 맞다. 그래서 부자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일주는 반드시 축을 만나야지 재물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47쪽 병이 인을 만났을 때입니다. 병이 인을 만났으니 요거는 병인 일주다라고 바로 봐버릴 되고요. 병이 인대원을 만났다라고 봐도 되고요. 병이 인연을 만났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병이 인을 만났으니 여명에 떠오르는 태양이다. 병일주가 인시에 난 사람은 시평생을 제일 잘 타고 태어났다. 시평생을 제일 잘 타고 태어났다. 이는 세상에 빛과 공명을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인시에 태어난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148쪽 봅니다. 병이 묘를 만났어요. 병이 묘를 만났으니 자 봅니다. 병이 묘를 만났으니 이거는 목욕지입니다. 목욕지이기 때문에 이때는 바람나기 쉽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바람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니다. 바람하고 좀 거리가 먼데 이건 바람나기 쉽다기보다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솔직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시기하고 몸 치장을 하게 하는 몸 치장을 하면서 꾸미는 시기다라고 보면 됩니다. 목욕지라고 하는 것은 몸 단장을 한다고. 몸 단장. 이렇게 병이 묘를 만나면 양가로 4번 보시면 젖어 있는 나무로 마르는 시간을 요한다. 서두르면 망한다. 서두르지 마라 이 말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149쪽에 보시면 병이 진을 만났습니다. 병이 진을 만났으니 병진일지도 되겠고 병이 진대운을 만난 것도 되겠죠. 일득적으로 원유는 미상이나 의배 종사자가 많다. 병진일주의 사람이 의학이나 약하게 종사하는 자가 많다. 의술에 종사하는 자가 많다라고 합니다. 병진일주의 사람의 특색. 자, 그 다음에 병이 사를 만났습니다. 병이 사를 만났으니 록이죠. 록을 만났어요. 이거는 병대운을 만났거나 병리를 만났겠죠. 그죠? 그 병이 사대를 만났으니 비행기와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비행, 운송, 화물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이 오를 만났습니다. 병이 오를 만났으니 요거는 양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거 양인이잖아요. 양인. 병이 오를 만나서 양인입니다. 양인하고 급제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병의 근력은 사가 맞아요. 맞죠? 그럼 무의 근력은 뭘까요? 무의 근력도 역시 사입니다. 그렇죠? 이 비견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자, 무의 양인은 뭘까요? 무의 양인은 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력과 비견은 같다고 하는 사람 거짓말. 양인과 급제가 같다고 하는 사람도 거짓말. 됐습니까? 근력과 비견은 다르다. 양인과 급제도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152쪽 보면 병월주는 자기 주장이 강한 순악질 여사다. 153쪽에 보십니다. 병이 미를 만났습니다. 병이 미를 만났으니 미중에 을이 있어요. 을이 고장지가 되겠죠. 그럼 어머니 창고입니다. 어머니 창고고 그 다음 학문이입니다. 그러니까 미는 어머니의 창고고 학문의 창고다. 그래서 병이 미를 만났으니 병이 미대원을 만났으니 인생이 고장지에 들어있다. 그래서 어머니 하니요 옛날 공부가 된다. 공부 창고니까 옛날 공부가 된다. 혹은 을을 고서라고도 되겠죠. 고서 옛날 책 이렇게 고서 그래도 되겠죠. 자, 그 다음 병이 신을 만났습니다. 155쪽 보십니다. 병이 유를 만났어요. 아까 병신이 왜 나왔냐면 병이 신을 만나면 12운수상 병입니다. 12운수 병입니다. 예. 자, 병이 유를 만났어요. 병유일주는 없잖아요. 그죠? 병유일주는 없지만 병이 유대로 만났습니다. 석양에 니은 넘어가는 태양보다 같다. 155쪽 11번 방가로 11번 병이 수를 만났을 때입니다. 병이 수를 만났을 때입니다. 이거는 병술일주가 있을 수 있겠죠? 병술일주가 되거나 병이 술대원을 만났거나 병이 술운을 만났습니다. 이건 딱 보면 뭡니까? 병술은 일견에서 뭐? 백호대살입니다. 자, 제가 이런 말 했었죠. 호랑이가 무서우면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라. 피 흘리고 다칠까봐 겁이 난다. 그거 왜 두려워해요? 피 흘리고 다칠까 두려워할 바에는 다른 사람은 피 흘리고 다치니까 만드는 의사를 하면 되잖아요. 환자 수술해주고 환자 치료해주는 사람 하면 되잖아요. 그게 병술일주입니다. 그럼 한의사는 병술일주 아닌 줄 아세요? 한의사 선생님도 병술일주입니다. 사람들을 나사주고 고쳐주고 맞춰주고 하는 거. 이게 병술일주입니다. 호랑이가 무서우냐? 호랑이 피하려 하지 마라. 호랑이는 어떻게든 찾는다. 차라리 호랑이 등에 올라타라. 병술일주에 남자가 오면 그 사람에게 그런 직업을 갖도록 하면 됩니다. 됐죠? 그렇게. 그래서 옛날 같으면 병술일주를 싫어를 했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 다음에 병이 해를 만났습니다. 병이 해를 만났는데 요거는 해라고 하는 어둠입니다. 그래서 밤을 만났으니 몰광이다. 빛을 잃어버렸어요. 병일주의 사람이 해를 만나면 실수가 잦게 되고 성격이 조급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운선상으로는 절지로 나타납니다. 절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롭게 일을 도모하는 시기가 됩니다. 모든 것을 그간에 해왔던 것을 일단은 멈춤하고 또 다른 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을 재시도하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그것이 절지의 모습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9시가 됐네요. 그래서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선수를 좀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병화까지 하고 꼭 좀 정리해 주시고 다음에는 우리가 정화를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뵙겠습니다.